자, 요즘 이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죠. 예, 이 문제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폐지해야 되느냐, 뭐 존치를 해야 되느냐, 뭐 이걸 가지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상 유튜버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논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 예, 우리가 토론을 해야죠. 그건 좋은데 뭐 지금 폐지가 맞냐, 뭐 존치가 맞냐 이걸 가지고 뭐 쟁점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잘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해서 당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대회 이후에 이거는 처리를 하면 된다. 김민석 당대표한테 맡기자고요. 예, 이거 너무 우리끼리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김민석 당대표에게 맡기자.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단 상황 자체가 아니잖아요. 어쨌건 간에 명분이 뚜렷해. 장윤기 사건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빨리 처리하자라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탄력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논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향으로 당원대회 이후에 17일 이후에 이제 해결을 하는 그래도 시간 충분해요. 뭐 10월 2일이 이제 검찰청 해체의 날이고 설령 그때까지 뭐 마무리가 안 되면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유예 기간 안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바뀌고 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논란이 될 것도 없어요. 괜히 논란을 만드는 거야. 지금 당 대표 선거용으로 털레반들이 논란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 우리가. 근데 이게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똥은 털레반이 싸고 이거 치우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매불쇼에 최강욱이나 김용민이나 박은정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한 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해주는 그런 뭐 사례여서 고마운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민주당 우리 당원들 특히 당원들 중에서도 고관여층들 뭐 매일 유튜브를 소비하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고관여층들은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박은정이 헛소리하고 김용민이 헛소리하고 최강욱이 헛소리를 하는 게 이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오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 지금 잘 모르는 우리 뭐 유권자들은 이게 보안 수사권 가지고 왜 싸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최강욱이나 김용민, 박은정이 헛소리를 하면 저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인다는 거야. 문제는 민주당이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최강욱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민주당의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김어준이 개소리를 떠들어대면은 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야? 민주당은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하고 정청래와 김민석의 차이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성과 정청래의 검찰개혁 방향성의 차이를 우리 저관여층들이나 중도층 유권자들이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김어준, 뭐 조국, 최욱 막 이런 애들이 떠들면은 야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구나. 저 새끼들 미쳤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게다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지금 어제 이제 이 JTBC 보도를 보면서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JTBC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의 일부 보안 수사권 폐지 강경론자들이 내놓은 대책이 논란이 됐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번처럼 경찰이 은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예. 근데 저건 본질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언론에 일일이 다 알릴 수도 없고 피의 사실 공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고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사 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더 적합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권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정작 같은 폐지론자인 박은정 의원의 경우에는 자,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그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매일 지금 단독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사권을 지금 가지겠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이렇게 계속 같이 부안해동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자, 같은 폐지론자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면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들어보면 좀 상반된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될 때도 항상 보면 경찰에선 검찰의 비리가 나오고 또 검찰에선 경찰의 비리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의 이 핵심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까지도 이제는 좀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대안이나 아니면 부작용 방지책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참고로 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내놔서 또 다른 논란이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자, 그러자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도 뭐 저런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만 피해자가 자력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수사 부담을 더 떠넘기는 건 아닌지라는 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더 관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예. 것이죠. 이번 이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근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모습들이죠. 어떻게 보면 대여 총공세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기가 막힌데 최강욱 전 의원은 보안 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자,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참고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자, 여권에서 수기를 해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었죠. 네. 자,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법안을 뭐 이재명법이다라는 식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왜 대통령 이름을 넣느냐? 김용민법이라고 불러라. 또 법사위원장이죠. 이름을 딴 서영교법이라고 부르든지 법안을 주도한 김용민법이나 박은정법으로 불러라. 이런 반발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한번 보였습니다. 예. 저게 일반 유권자들이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데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약간 뭐 중도 성향이 중요하죠. 이런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저 보도를 만약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강욱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친민주당 성향이구나. 김용민은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이구나. 그다음 박은정은 이제 뭐 조국당이지만은 그게 이제 조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조국이 설치니까 2030이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조국이 어쨌건 친문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당이라고 따로 당을 만들어 놨지만 합당을 하겠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도 한패라고 봐요.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조국도 민주당 아니냐. 그러니까 박은정도 민주당 아니냐.
김용민은 뭐 당연히 민주당이고 최강욱도 어쨌건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저런 얘기들이? 우리가 봐도 저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러잖아 지금. 최강욱이 언론에 제보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암장을 하면 검사들이 언론에 제보를 한대요. 이게 검언 유착이 되는 거잖아. 윤석열, 한동훈이 했던 짓 아니에요. 근데 저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김용민이 나와가지고 피해자들이 셀프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입장인데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 중에 한 명과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의원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피해자들이 셀프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도층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민주당의 당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맨날 유튜브 보고 민주당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니 그 다음에 안에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이게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과 조털레유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 그런데 유튜브도 잘 안 보잖아 중도층들은. 그리고 최한욱 TV를 보면 야 민주당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 이걸 알 텐데 그걸 모르는 그런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칠 노릇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걸 뉴스에서 보고 저 뉴스 JTBC 뉴스를 어제 본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을 어떤 정당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건 완전히 대책도 없고 저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응?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유튜버와 유착된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정원 유착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이런 도덕관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권원 유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정원 유착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하고 언론인이 짜고 그죠? 유착이 돼가지고 각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면 이건 범죄잖아. 에? 그러면 유튜브도 어쨌건 언론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튜버랑 정치인들이 유착하는 건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냐는 거야 저는. 그리고 자 국민의힘 애들이 이런 공격을 합니다. 김어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윤기 정도 사건 1년에 몇 건씩 있다. 이거 냄새가 난다. 무슨 검찰에서 공작하는 거 아니냐. 아까 박은정도 그런 비슷한 음모론적 취지로 설명을 했죠. 지금 털튜브 애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서 보안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거의 정신병 같은 소리죠, 그럼? 그럼 경찰이 와 보안수사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수사권을 다 못 갖게 될까봐 너무 이게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일이 그래가지고 검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윤기 사건을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일부러 조작을 해가지고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명분을 쌓아주자 해가지고 경찰에서 자작극을 한 거야, 그죠? 그걸 검찰이 이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야 보안수사권을 계속 유지하자. 이쪽으로 정부를 끌고 가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경찰 간부가 경찰국장인가요? 캠벨과 라운님 장윤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당에서 저러고 있으면 정치 저관여자들은 민주당보다는 항의라도 하러 간 국민의힘에 더 마음이 갈 것 같네요. 지긋지긋한 조국당과 청래당. 아니 이게 그런 거냐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짜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장윤기 사건을 조작을 한 거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런 사건이 1년에 몇 건씩 있냐고. 이게 여러분 다 떠나서
상식적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런 식의 음모론이 이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발언이에요, 이게? 이건 솔직히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수준의 과대망상이에요. 김어준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건. 근데 이걸 좋다고 지금 만세를 부르는 털레반들이 있는 게 더 웃기는 거지.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 정도의 음모론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거는 이거는 정신병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 정신병자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신병자예요. 근데 이 정신병자가 국힘에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비극을 난도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정신병자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야, 김어준이. 그쵸?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잖아요.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가는 사람이었고, 당대표가 되려면은 김어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 미친놈이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광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이 정도 소설을 쓸 정도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건데,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 김어준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일 뿐더러 이 사람이 민주당 정치를 좌지우지해. 막 당대표를 만들어. 그래갖고 당대표가 가가지고 막 쩔쩔매. 그러니까 김어준의 이 정신세계가, 즉 민주당의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상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가 있냐고.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를 저는 뭐 극우화됐다, 보수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털레반들이 있는데, 2030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 미친 소리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인 거예요? 아니면 저 미친놈들 저 왜 저러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정신인 거예요. 2030이 4050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런 말을, 아니 아까 그리고 김용민이나 최강욱이 떠들어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신이 이 정신이 나갔나? 저걸 대책이라고 얘기는 하나?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야 그래도 보안수사권 무조건 폐지야, 이거 다 검찰이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면 이거 미칠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이 데미지를, 이 정치적 데미지를 누가 다 입는 겁니까? 김어준이 정치적 데미지를 입어요? 김용민이 입어요? 최강욱이 입어? 최강욱이 뭐 방송 출연을 못합니까? 저기서 나가서 개소리 했다고? 매부쇼 나가가지고 헛소리 했다고 그래갖고 최강욱이 돈을 못 벌어요? 아니면은 김용민이 정치를 못해? 김어준이 시청률이 빠져요? 얘네들은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 저 따위 개소리를 마구 떠들어대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데미지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야. 이 데미지는 누가 다 입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님이 입는 거예요. 민주당이 입는 거야. 그렇잖아. 민주당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안 그래도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판에 이따위 소리를 민주당이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개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이겠냐고. 2030이 볼 때 2030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유권자들이 볼 때 지금 민주당 스피커라는 작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김어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보이겠냐고. 장동혁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보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 우리는 집권 여당이잖아. 책임을 져야 되잖아. 왜 이 책임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 써야 되냐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이게 추미애 의원 보세요. 추미애 지사, 이제 의원 아니죠.
이분도 자기 정치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진짜 추미애 찍은 사람들 다 손가락 잘라야 돼. 씨발. 나도 찍었구나. 당대표 경기지사 경선 때 추미애 찍은 사람들 다 손가락 잘라야 돼요. 경선 때는 안 찍었으니까. 장윤기 아버지 증거 인멸 의혹 개혁 미룰 핑계가 아니다. 이게 핑계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태적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김어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이 사람이 이분이 진짜 노망이 났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노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 김어준이 얘기했던 음모론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보안 수사권 유지에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이게 지금 민주당 출신의 경기도지사가 나름 대선 후보 뭐 군에 들어가는 아니 이런 사람이 이따위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따위 얘기를? 이건 당을 완전히 말아먹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자들에게 잘 보세요. 김어준이나 최강욱이나 뭐 추미애나 김용민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에게 이런 권력을 쥐어준 게 누가 한 짓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장동혁이 고성국하고 붙어가지고 장동혁이 전한길이랑 붙어서 태극기 정치한다고 민주당에서 조롱을 하잖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하고 붙어가지고 저런 정신병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병 정치 아닙니까? 과대망상 정치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신병이잖아.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다. 이게 과대망상이지 뭐가 과대망상입니까? 이런 미친 자들한테 나라를 맡기겠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다 미쳤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 멀쩡해 보일 거야 아마. 국민의힘이 저런 개소리는 안 하잖아. 응?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 이 얘기 이것뿐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무슨 뭐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냐고 지금. 근데 우리는 완전히 온갖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공작을 한다라는 과대망상적인 이런 발언을 하질 않나. 심지어는 언론에 제보를 하자. 검사가 언론에 제보를 합니까? 피해자가 알아서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뭐 띵동띵동 이거 뭐 정신병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런 권위를 김어준에게 이런 권위를 누가 줬냐 이거야. 김어준이 왜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가 되도록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고요. 민주당에서 그랬다는 거야 저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김어준이야 장사꾼이니까 뭐 미친 사람들 많으니까 미친 사람들 데리고 그 털레반들 데리고 방송에서 돈 버는 거야. 뭘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면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지. 응? 그런데 민주당이 김어준한테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김어준 교주 밑에 가갖고 쩔쩔매고 경기지사 국회의원 뭐 너도나도 나와가지고 쩔쩔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과 민주당이 일체화가 돼버렸잖아요. 정상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김어준의 말이 곧 민주당의 정책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야. 김어준의 말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김어준한테 질질 끌려다녔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 특히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2030 유권자들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장동혁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거를 끊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김어준이 민주당 의원들 자기 쪽 사람들 추미애 같은 사람들 김용민 같은 사람들 방송에다 데려다 놓고 저렇게 헛소리를 몇 번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 팍팍 망가지는 겁니다. 그걸 막을 방법도 없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가 하겠다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안 나가면 돼요. 저는 이걸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봐. 아니 김어준 방송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유튜버들하고 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 권한 정원 유착을 하냐고. 다 손절을 해야 돼. 어느 방송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에서. 미카 기무라님, 예. 가산점 받아서 그 자리에 갔으면 가산점 받은 이상으로 경기도에 집중하자. 아직 국회의원입니까? 저 모습은 양상과 너무 닮았습니다. 저분이 지금 뭐 대통령 되고 싶어갖고 지금 안달이 난 분이죠. 예. 헛꿈을 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나가면 되잖아요.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델리 민주를 통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되잖아. 왜 개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나가면 돼요. 민주당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레거시 미디어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김어준 방송, 개인 유튜버에 왜 나가가지고, 개인한테 초법적인, 정치적 권위를 만들어주냐고.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개인 유튜버하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는 절대 그 당의 목소리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저게 당론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손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손절 선언을. 그리고 델리 민주를 통해서 민주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뭡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레거시 미디어를 활용을 하면 되고. 예. 이재명 대통령님도 본인 채널을 키웠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본인들 채널을 키워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메시지를 왜곡되지 않게 전달을 해야지. 왜 쉬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끊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이거 장윤성 기자가 뭐 취재를 한 내용인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유튜브 방송 출연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걸 좀 뭔가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쌍용 폐계당님, 민주당이 싫어하는 2030 세대가 김어준 체육을 민주당과 동일시하는 게 크더라고요. 진짜 못 나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김어준이 민주당의 어떤 뭐 당론이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면 모르겠는데 지 얘기하고 있잖아. 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민주당하고 김어준을 좀 동일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일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실은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응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명운이 걸린 그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편, 4편 뭐 심지어 최근에는 유튜브까지도 쫙 갈려서 막 쟁취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 누구 미로 뭐 알고 뭐 출연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황당한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그 지경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실은 자, 뭐 아무튼 뭐 좋은 현상이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당원들 눈치를 보느냐고 유튜브 방송, 특히 이제 털묻은 방송에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털묻으면 죽는다라는 걸 이제는 뭐 조금은 느끼는 모양이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안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론으로 정해라. 당론으로 정해서 다 안 나가야 돼요. 개인 유튜버에는 안 나간다. 레거시 미디어나 언론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매체는 모르겠는데 개인 유튜버에는 적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출연 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총선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 저기 김어준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나가는 사람이 경선 때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가서 줄을 서게 된다고.
또 김어준한테 또 가서 줄을 서게 돼요. 그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또 불공정한 경쟁이에요. 유튜브에 예를 들면 김어준 방송 나가는 사람 대단히 유리해지잖아. 뭐 최욱이 방송 매불쇼 나가는 사람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유권자들 당원들과 소통할 생각은 안 하고 김어준이나 최욱이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다음 저는 당대표가 당론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출연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예? 금지를 시키고 레거시 미디어와 본인 유튜브 그다음에 민주당의 데일리 민주를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 활용 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김어준이 민주당의 목소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저런 잘못된 메시지가 자꾸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민주당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김어준 비호감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뭐 그때 80%가 넘었죠. 그죠? 뭐 86%인가? 86%가 김어준을 부정적으로 봐. 그런데 김어준하고 민주당이 붙어 있으면 민주당도 비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손절선언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김어준을 끊어내야 돼요. 채우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끊어내라. 그냥 조용히 끊어내는 게 아니고, 김어준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 79%였습니까? 비호감도가. 그러면은 김어준 방송에 계속 나가면은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7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중도층이 붙습니까? 백날 류 이재명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당론으로 정해라. 당론으로 정해서 개인 유튜브 채널 출연 금지를 시켜야 그래야 다른 또 손해보는 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 김민석 당대표님이 당대표 되시면 이게 유튜브 개혁을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튜버들하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야 민주당이 다수의 국민들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 지금.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데서 저는 김어준과 거리를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김어준에 대한 비호감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지금.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것도 보세요.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착관계가 이게 좀 심각하다. 저는 이제 제가 절대 그 정치인들이건 유튜버들이건 손을 끊고 혼자서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어제 이제 정청래가 광주에서 그 강연회를 했는데 여기에 그 유튜버들이 대거 갔어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 정청래 화이팅! 정청래 화이팅! 화이팅! 오늘 멋지게! 이게 그 2분 뉴스의 김대호 기자죠? 김대호 기자가 이제 영상을 찍고 정청래랑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제가 영상을 못 찾았는데 그 이종원이 스타타파 그 개장수도 이제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 개장수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그 친털 유튜버들이 저 자리에 대거 있었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다 알아보잖아요, 정청래가. 이게 완전히 유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식 밖의 방송을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뭐 박시영이건 새날이건 뭐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박시영이 막 뭐 정신 이상자라고 볼 만한 그런 수준의 방송을 하잖아요. 박시영이가. 예? 근데 그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청래하고 완전히 유착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비정상적인 방송을 이건 저는 일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봐요. 얘네들이 자, 정청래가 다 뒤를 봐줘요. 키워주고 밀어주고 또 김어준이 땡겨주고 이래가지고 유튜버들을 육성을 하는 거야, 지금 친문 쪽에서. 이거는 저는 친문 쪽에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친명 쪽에서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저는 몇몇 친명 정치인들이 그 유튜버들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야. 정치인들이 유튜버들하고 뭐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쟤네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냥 정청래 선거운동하는 이런 스피커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박시영, 새날, 뭐 개장수도 그날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그 영상을 못 찾았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장수가 장인수가 우리 편이래. 장인수도 함께하고 뭐 이명수도 뭐 정청래 지지선언을 하대. 아니 그게 뭐 지지선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론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이 카르텔 관계를 못 깨면은 계속 공론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뉴스 또 뇌피셜. 네? 지금 가짜뉴스가 너무 판을 치잖아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 박시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왜곡된 분석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정청래 개인 뭐 스핀 닥터라고나 할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장인수, 봉지욱, 이거 정청래랑 일착된 스피커들 아니야. 얘네들이 대형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가짜뉴스 막 퍼뜨리잖아. 대놓고 가짜뉴스 퍼뜨리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자, 절대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특정 유튜버들이 저런 이제 뭐 강연이나 뭐 행사 때 가가지고 막 인사를 하잖아요, 의원들하고. 예? 뭐 정청래랑 내가 인사를 해. 이대호, 김대호입니까 이 친구가? 정청래랑 막 악수를 하잖아. 그럼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이 김대호라는 사람이 와, 정청래랑 매우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걸 본 시청자들은. 그러면은 이 김대호가 와, 대단히 비중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자, 여기에 더 몰입이 돼버리는 거야. 와, 우리 김대호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와, 우리 김대호 방송을 보고 있는 건 나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지. 슈퍼챗 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가만히 보세요. 정치인들하고 뭐 저렇게 친한 척 하는 거, 악수하는 거,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왜? 그래야 시청자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해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저는. 여기서 금전거래가 생기잖아요. 정치인, 민주당 의원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시청자들이 마치 저 김대호가 혹은 뭐 박시영이 와, 정청래랑 강해. 제가 무슨 권력이 있어.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 권력자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잖아.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정치인들하고 뭔가 악수하는 사진, 뭐 악수하는 그림, 뭐 친한 척하는 그림, 이런 걸 찍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내보내고 본인 방송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개장수가 이걸 잘해요. 자, 청래형 막 이래. 그죠? 뭐 정청래하고 가깝긴 하지만은 청래형, 뭐 어준이 형 막 이래요. 그러면은 개장수는 민주당에 대단히 영향력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이네. 권력자네. 권력자니까 이 모질이 시청자들이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돈을 줘. 막.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실제 이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유튜버들이랑
악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거 너무 뭐 심하긴 한데 뭐 현장 유튜버들도 있고 하니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건 아니어도 악수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이 왜 김어준 방송의 시청률이 높냐? 김어준이 뭐 수십만 명씩 매일 방송을 보냐 하면 김어준은 킹메이커예요. 탈레반들에게는 문재인을 만든 사람이야. 김어준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 뭘 하는 거냐?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이거를 그러면 자, 유튜버는 해도 되고 조선일보가 이런 짓을 하는 건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 조중동이 옛날에 보수 권력과 유착이 돼가지고 돈벌이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광고도 받고 무슨 돈벌이를 하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비난을 했단 말이야. 그죠? 이거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뭐 조선일보 폐간운동도 하고 이걸 했어,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김어준이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또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하고 과거에 조중동이 보수 정권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광고 얻어먹고 돈벌이하고 이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제가 모범적으로 저는 정치인들하고 전화 인터뷰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저 정도 시청률이면은요, 닦아놓고, 저 정도 시청률이면은,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뷰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지금 이런 채널이 몇 개나 있어. 동접이 뭐 7, 8천, 1만 명씩 나오는 채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네? 미셸님, 합리적 평론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보세요. 제가 그래, 지금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한 표가 아쉬운 상황 아니야. 그럼 제가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인터뷰 한번 합시다. 하면 안 하겠어요? 다 해요. 이 정도 시청률이면 다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하겠어요, 제가? 절대 유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민석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지만 그건 정치적 입장인 거고 저의 정치적 입장의 문제이지 제가 김민석과 개인 사적인 유착 관계가 있어서 김민석을 응원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적인 유착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재명하고 친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하고 내가 이재명하고 유착이 돼서 혹은 김민석하고 유착이 돼서 미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언론이더라도 저는 유튜브는 뭐 유사 언론의 형태예요. 어쨌건 유사 언론이잖아. 그러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거에 무너지는 순간 이것도 하나의 이권 집단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중동이 그렇게 했듯이.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 관대하냐고 지금. 아니 왜 오히려 정치인들이 유튜버들한테 줄을 서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유튜버들한테 접근하고 유튜버들하고 유착하려고 그러고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 됩니까? 완전히 끊어야 돼요. 유튜버들도 정치인들하고 끊어야 되고 뭐 돈벌이하고 뭐 사이버 레카가 아니면 진짜 본인이 평론가다 언론인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라면은 정치인들하고 사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고, 그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들하고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유튜버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 관계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고생을 했는데 정청래 때문에 개고생을 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의원 후보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5개월, 4개월 지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고. 1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이 개고생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정청래만 탓할 게 아니라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당정 일체가 안 돼서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고생을 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고요? 유튜브와 정치인의 유착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정청래가 유튜버들을 하고 친목질 해가지고 김어준이, 최욱이, 심지어는 이동영이까지
은근히 정청래 밀어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야. 정청래가 김어준이 안 밀었으면, 최욱이가 안 밀었으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겠냐고. 당대표가 안 됐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그러니 근본적 원인은 유튜버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이 근본 원인이지 정청래가 근본 원인은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청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청래를 안 뽑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뭐 저 같은 사람이 백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겠습니까?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 엄격하게, 그죠? 이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끊어내야 유튜브도 건강해지고 민주당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속 집권의 중요한 과제라고 봐.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후보님이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려면은 2030을 잡아야 된다며. 그 2030을 잡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겠지만은 뭐 백날 그런 정책하면 뭐 합니까? 조국이 설치고 다니고 김어준이 설치고 다니는데 2030 애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2030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면은 지금 뭐 청년 무슨 뭐 최고위원도 좋고 청년 플랫폼도 좋고 청년부 장관도 좋은데 2030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조국을 내쳐야 돼요. 김어준하고 조국만 내쳐도 2030 지지율이 저는 5% 이상 당장 올라간다고 봐. 조국하고 완전히 선 긋고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 그어버리면은 민주당이 2030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백날 2030 정책 내놓으면 뭐 할 겁니까? 도루묵이지. 우리가 열심히 이재명 2030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2030 지지율 올려놨어. 응? 그래서 이재명이 많아졌어요. 2030에. 그런데 지방선거 때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쌍포로 조져버리니까 한 달 만에 개박살 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잠도 못 주무시면서 2030의 마음을 잡겠다고 밤잠 설치면서 애를 쓰고 있고 김민석 후보도 고심고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안수사권 문제로 또 2030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 등을 돌려. 다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번에 보안수사권 민주당에서 폐지해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우린 무조건 7월달 안에 폐지할 거야. 당대표 선거 전에 무조건 폐지할래. 아몰랑 폐지야.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폐지야. 그러고 만약에 폐지를 시켜봐. 그걸 청년 최고위원을 만들면 뭐하고 청년부를 만들면 뭐합니까? 바로 다 등 돌려버리지. 와, 저 완전히 저거 꼰대들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해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저 민주당 저 꼰대들은 저 386 저것들은 지들 멋대로 하는구나. 그냥 다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악순환이 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김어준하고 조국하고 손절을 못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잠잠해질만 하면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개소리하고 또 유권자들 뚜껑 열리고 다 빠져나가고. 에? 그걸 대통령께서 당에서 열심히 복구를 해놓으면 또 김어준이 뭐 최강욱이 데려다 조국 데려다 또 개소리하고 그걸로 지지율 또 빠져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돼 있다니까 4년 동안. 그럼 이거를 이번 당대표 선거 이후에 자 정청래야 완전히 뭐 유튜버랑 유착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지만 김민석 대표님은 이번에 진짜 읍참마속의 각오로 김어준의 목을 베야 돼요. 조국의 목을 베야 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연민이 있고 뭐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결단을 해야 돼. 완전히 목을 쳐내야 돼요. 민주당에서 무서울 정도로 보여줘야 돼.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진짜 목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유튜버들하고 완전히 결별을 한다라는 거, 손절을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조국당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 애매하게 통합이 어떠니 뭐 이런 연대가 어떠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유권자들이 알아듣게 조국은 조국의 길을 가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는 거다.
이재명과 조국은 다르다. 이걸 명확히 선언을 하고 완전히 끊어내야 돼. 그리고 지들이 지들 살 길 찾으면 되지.